신대리, 예, 사장님. 예. 요즘에 김 부장 통해서 들어보니까 영 시원치 않아 하는 일들이 이거 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거요. 본인이 열심히 하면 뭐해? 성과가 좋고 잘해야지.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더러워? 에이, 여기, 아저씨, 내가 그동안 내가 많이 참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진짜? 회사가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맨날 일 열심히 해라, 성과 내라, 맨날 구박만 하지요?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치사, 이거, 받아, 안 해, 이제. 신대리, 사직서도 제대로 못 쓰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참나. 이거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알았다. 예. 내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바로 처리해 주세요, 그냥. 진짜로? 예. 알았어. 에이씨, 사장도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래? 3 days later. 사장님. 왜 그래? 아유, 힘드시죠? 아저씨라며. 제가 그때는 미쳐가지고 그랬죠. 신대리. 또 제가 바쁘니까 또 막상 또 이거 하려니까. 여기만 내가 또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야 신대리, 너 나한테 죽으라고 죽을 쌌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제가 사실로 했더니 죽겠더라고요. 이거 그냥 없는 거로 그냥 처리해 주세요. 이거 없는 거. 안 돼. 한 번만. 사장님. 이미 퇴직 결자 들어갔고 사장님, 한 퇴직금도 산정된 상태야. 사장님 제발 안 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안녕하세요. 신중검 문상식 변호사의 신법률 상사전에서 신을 맡고 있는 신중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상식을 맡고 있는 문상식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독하기를 하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꾹 누르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은 가슴속에 하나를 품고 다니죠. 뭡니까? 비술? 사직서죠, 사직서. 사직서군요. 예.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저에 대한 박한 평가, 또 동료들 간에 대한 불화, 또 회사에 대한 불만, 이런 이유로 어떨 때 술 먹고 가는 심정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이러면서. 근데 좀 며칠 또 지내다 보면 어이씨, 나 밖에 나서 뭘 하지? 이런 불안감. 당장 출연할 때도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또 집에 가니까 또 부인이 당신 뭐 하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그렇죠. 당장 사직서 처리하라.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겠네요. 곰곰이 생각해보다 이거 예. 사직서를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쉬울까요, 근데? 한 번 됐는데?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놈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번 기회에 잘라버리자.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또 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러면 사직의 의사를 처리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떤 방법과 어떠한 시기에 가능한가?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많은 분들한테 관계가 있는 분이기도 하고 평소에 또 많이 하는 행동이니까. 우리나라에 또. 2천만 명 가까이 되는 근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쟁점이죠. 아주 잘 들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쉽게 우선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좀 변형해서 제가 좀 사례를 만들어 봤는데요. A라는 근로자가 그 회사에 한 2010년도경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잘 해오다가 한 2020여 년경에 회사에 다른 직원의 비위를 알게 돼서 이를 이제 회사에서 공론화를 했는데 문제는 약간 좀 이렇게 그 다른 직원의 명예를 좀 훼손하는 문제라든지 적절치 못한 절차를 통한 공론화가 문제가 돼서 회사로부터 좀 징계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뭐 A 입장에서는 회사를 위해서 공론화 했는데 피해가 있으니까 징계하니까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바로 그냥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사직서를 냈었군요. 그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생각해보니까 다른 직장 구하기도 만만치도 않고 집에 가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또 가족들의 또 설득도 있고 해서 사직을 좀 처리하려고 그 회사에 가서 또 사직 처리하겠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회사의 대표는 사직서 제출한 거 이미 다 수리됐다? 통보 받았고 이 의사에 따라서 다 된 거다? 된 거다. 처리를 허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투입 절차를 마무리를 지어버린 거고 그 급여 계좌로 이제 투입금도 보내주고 다 보내줘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A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사직 처리했는데 부당해고한 거 아니냐. 그 부당해고로. 그렇죠. 부당해고로 다투면서 이제 근로관계 소송을 진행을 한 사건이었죠. 그렇군요. 보통은 이제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사직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몇 월 며칠자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써가지고 예, 예.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근로관계를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인 일방적으로? 통보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해지의 통보, 해약의 고지. 상대방 의사 상관없이 상관없죠. 내가 그냥 나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는 게 통지하는 있고 거고. 하나는 사직서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월 며칠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좀 해가지고 다르군요. 조금 다르죠.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 표시한 게 아니라 받아주면 네, 그렇죠. 그걸 전제로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합의 해지죠. 일종의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를 청약. 내가 이게 의사를 하는 표시했고 거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의사가 이게 딱 합해진 거니까 네. 그래서 합의 해지다. 그리고 하나는 일방적인 해지 통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합의 해지의 청약. 청약. 이 두 가지 형태로 보통은 표현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렇군요. 두 가지 방식을 구별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예.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섞여 있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사직서의 내용이라든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동기, 그다음에 사직 이후의 정황 예, 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직하겠다는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를 한 건지 예. 회사에서 수리를 해주면 그때 사직하겠다고 한 합의해지 청약인지 이것들을 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내가 홧김에 한번 근로하기 끝낼 생각 없는데 회사에서 잡아주겠지? 예를 들면 급여에 대한 불만을 좀 올려주겠지. 나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 그리고- 잡겠지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직원과의 불화가 문제가 됐을 때는 저 직원보다는 내가 내가 더 더 중요하니까 나를 잡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종의 압박 수단. 그렇죠. 내 근데 그거 집-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 드러나는 객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의사표시 또는 행동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없죠. 예. 그러네요. 그럼 우선 일방적인 해지 통고 경우부터 보면 이거는 사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순간, 예를 들면 사직서를 사용자한테 제출하는 순간, 또는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는 순간, 그러면 이미 이제 사직관계 종료가 되는 그러겠네. 회사 거예요. 입장에서 제가 안 하겠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그냥 뭐 이런 뭐 억지 갖다 끊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끝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그거는 뭐 서로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 민법의 660조에 보면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는 예. 사직의 의사표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예.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출하잖아요. 그럼 다음 달 오늘 해지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럼 그 전에라도 사직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사직을 또 처리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3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사직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만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 1년 계약, 2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뭐 달라지나요 혹시? 그때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죠. 동일하죠?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 해지 효력의 시기만 하는 거고 규정하는 것뿐이고 기간이 정했냐 상관없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합의 해지 청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해지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 그만두겠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어떻겠어요? 회사에서 오케이 수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저한테 주기 전까지는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진짜. 네, 왜냐하면 계약 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양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됐을 때 그 성립을 하는 거고 근로계약 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 일종인 거죠, 일종의. 회사의 합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안 했을 때까지는 바로 처리가 가능한 거죠. 다만 우리 이제 법원은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경우 예를 들면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는 안 했지만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다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 뭐 다른 근로자도 이미 구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퇴직 절차에 따른 퇴직금 지급도 다 했는데 갑자기 사직서 처리한다. 이건 좀 받아내지 못한다. 회사 입장에서 사실은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를 좀 보고 나서 만약에 뭐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사직 처리 수리하고 그렇죠. 만약에 안 되면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구해줬어.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때는 처리가 안 된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직의 처리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만약에 회사가 처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사안에서 A는 사직 철회를 했는데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고 퇴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 여전히 이제 직원인데 회사를 못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게? 자기 입장에서 부당해고.
그래서 이제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제해달라고 하는 노동청에 이제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 또는 그게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이제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거나 아니면 또 민사소송에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이제 청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임금 미직과 관련된 형사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까 노동청에 이제 임금 미지급으로 또 진정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다를 수도 있긴 하긴 한데 뭐 사직서를 써서 내긴 했어요. 근데 그게 아예 자발적인 의사는 아니야. 회사가 거의 뭐 강압하다시피 사직서를 내야 뭐 이후에 절차를 좀 잘 진행해주겠다라고 해서 마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내는 것처럼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들이 가끔 그런 있잖아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실질은 이게 해고잖아요. 그렇죠. 사직서를 냈으니까 사직서 처리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나 어쩔 수 없나 보다. 그게 이제 우리 법률상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회사 관계자들이 알겠습니까? 모른다고요. 그래서 퇴직의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저의 속마음이 표시가 됐고 그다음에 상대방도 알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이게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아니야 이거 정상적으로 진행된 퇴직 절차야라고 하면서 다 진행을 해버리고 못 나오게 한다면 해고죠. 그렇죠. 차를 다르게 보셔야 되니까 무조건 내가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일방적인 통지, 해지 통지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 경위라든가 과정에서 회사의 어떤 강압이라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부당해고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한번 반드시 다퉈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중권 문상식 변호사의 신법률 상식 사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을 올려주시거나 new당부@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최대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메일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